목에서 숨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토커 세븐이에요. 최선호 SBS 논설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리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멀쩡해요? 아, 예. 마라톤 뛰었죠? 풀코스. 아, 어떻게 뛰어? 나는 옛날에 1000m 오래 달리기도 힘들어서 못하겠던데 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았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지지난주였어요. 사실은 벌써 그랬어요? 그런데 날이 대구가 너무 더웠어요. 예. 21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완주의 목표를 두고 완주까지만 했습니다. 예. 그래도 완주가 어디야? 1000m 오래 달리기도 못하는데. 목표했던 4시간은 안 된 거고. 대구가 네, 보니까 목표했던 4시간은 대구가 못했습니다. 민심만 들끓는 줄 알았더니 기온도 들끓네요. 네. 오. 보수의 심장 대구에 그야말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민심은 폭발하는데 기온도 네. 폭발하고 마라톤도. 그러니까 기온과 민심이 네.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해볼게요. 대구 민심. 네. 야, 일단 먼저 그거부터 해보죠. 어제 새벽에 나온 소식. 공천 헌금 관련해서 받은 사람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무소속 의원. 무소속 강선우 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 의원. 네. 알겠어요. 그렇게 아니 얘기해야지. 의원직은 네. 이제 알고 있으니까 강선우 네. 현 의원 그 다음에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어제 다 구속됐어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구속? 뭐 이건 뭐 예정된 결론이잖아요. 그 예. 전에 뭐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돈을 받았던 경우에는 다 이제 구속이 됐었고 예. 또 실제로 실형을 받아서 뭐 법정에서 또 계속 그 형을 살고 이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이제 예견된 것이고 뭐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 입장을 낼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중들의 눈에는 아직도 민주당 의원처럼 느껴지죠. 조금 전에 이제 강찬호 위원도 그런 취지의 이제 지적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민망하죠. 민망한데 일단 탈당했고 뭐 여기서 그 뭉개고 일단 입장을 안 낸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망하지만 뭐 개인적인 범죄다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이 상황을 민주당이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프레임 아닌가 싶습니다. 논평 안 내서 속된 말에 비판을 받아도 타격감이 별로 없다. 그렇죠. 상대는 국민의힘이니까 이런 건데요. 논평 낼 것 같아요? 아니 논평을 내고 안 내고 간에 민주당은 이것처럼 굉장히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욕받아 처먹 욕받아 욕을 얻어 먹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부자리 해준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네. 당대표 시절 단식 부장할 때. 처음에 달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좌관 갑질의 또 달인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보니까 뇌물수뢰의 달인인가요? 이런 지금 사람이 지금 뭐 아주 그 친명으로 아주 그 뜨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서 장관 지명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지금 정권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또 누구를 지금 연루가 됐습니까? 김민석으로 갑시다. 김민석 하면서 김민석 밀어줄 당원들 수천 명을 해주고 당원 대납이니 이런 지금 구설수도 올랐잖아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말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재질이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촉발이 됐습니까? 김병기 의원의 녹음 탭 녹취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게 빼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 하는 수작이 결국은 이제 강선우 그냥 이거는 꼬리 자르고 그리고 더 이상 윗서로 또 이것이 문제되지 않게 하자 이런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경찰이 질 문제입니다. 김민석 그런 이름까지 거론된 만큼 또 김경과 김민석이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김경이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노조니 이런 사람들한테도 자신이 김민석과 아주 굉장히 관계가 친밀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 경찰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해야지 강선으로 꼬리 자르기로 민주당 경찰 뭉갰다가는 민심의 무시무시한 심판 언젠간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문제가 많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잘못했다고 범죄자가 활개치면 그것이 세상입니까? 민심의 심판을 뭉개면 민심의 심판은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돌려말하면 지금은 아무런 심판 타격감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국민의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민주당의 잘못은 그 자체로 민심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자꾸 거기 연결시키는 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강찬호 논설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당위의 측면에서. 그건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일단 뭐 종합적으로 짚어보면은 경찰이 수사를 늦게 시작했다, 늑장 수사다, 부실 수사다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두 사람을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만회가 됐다. 경찰은? 예, 경찰은 그렇게 만회가 됐다라고 보고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운영 시스템도 다 뭐 리셋하고 막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고 민주당이 성찰을 해야 되는 이유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번에 최근에 체포동의안 때 예. 그때 이제 부결 체포동의안 많이 반대하고 기권 무효를 다 합쳐서 99표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거의 100명이 예. 그러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찬성을 했다라고 보면은 5분의 3이 이거 반대표 던진 거예요 민주당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찰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전히 지금 동료 감싸기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좀 민주당이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강선우 의원이 2020년에 당선됐는데 돈 받은 게 2022년이에요. 2년 만에. 국회의원 된 지 2년 만에 받았어요.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도대체 2년 만에 이게 받는 게 정상적이냐. 이게 이 당에 이런 문화가 만연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아무 이게 죄책감은 없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선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내놔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평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좀 지켜보죠. 이제 오늘 아침 8시니까 뭐 오늘 회의하고 뭐 이러면은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죠. 장외투쟁 어제 이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이거 통과를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펼쳤는데 일단 풀네임은 이거예요. 자유민주헌정수호 국민대장정 도보투쟁 이렇습니다. 일단 최선우 의원 네. 이게 사실은 아까 조광원 최고위원은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주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지금 많고 많은 카드 중에서 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낸 거 이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저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예. 누구의 아이디어다 딱 이렇게 좀 나오지는 않는데 원내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를 이번에 한번 뭐 확정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뭐 재밌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최근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예.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 이제 고창급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송원석 그 원내대표 얘기가 그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장애 집회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좀 이게 맞냐 이런 예. 질문을 하니까 하는 말이 장동혁 대표는 저러고 있고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장동혁 대표는 저러고 있다라는 게 뭐냐라고 예. 봤을 때 결국 지금 뭐 대한과 미래 이런 데서는 이제 노선 투쟁 뭐 노선 토론 이런 거 끝장 토론 하자 그랬는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연기했다가 아마 장외 나가고 이러면 또 아마 연기될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런 형태로 그런 어떤 그 노선과 관련된 어떤 문제제기 이런 부분을 약간 회피하는 일종의 회피 기동을 계속한다. 이런 의미가 저러고 있고로 들렸거든요. 회피한다. 그렇습니다. 노선 투쟁을. 정면으로 이 부분을 대응하기보다는 예. 약간 회피하고 우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할 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이런 형태의 결정을 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저 궁금한 게 네. 근데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회 신고 안 해가지고 뭐 저 확성기도 못 써, 플래카드도 못 써. 그다음에 대통령 지금 청와대 없는데 국빈 방문 그렇죠. 가서 만나주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항의서한 전달도 못해 그냥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준비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준비 미흡 자체를 떠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되게 잘못된 선택이죠. 악수죠. 예. 바둑에서 보면 뭐 가장 악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그 출정식이나 행진을 예.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게 정당 집회로 보였겠습니까? 태극기 집회로 보였겠습니까? 태극기 집회. 이른바 성조기, 태극기, 윤어게인, 뭐 스탑 드 스틸 이런 현수막 다 있고 온리윤 나왔어요 지금. 네, 유튜브 그렇습니다. 나간 거는. 온리윤 이런 게 있고 나중에 그 국회를 나서는 그 사진 보면은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뭐 원내대표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이거를 앞에 멀리서 보면 이게 그냥 태극기 집회잖아요. 과연 이 모습을 지금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 자리에서 뭐냐면 윤어게인 그 지지자들이 엄청 함께하면서 국민의힘이 살 길은 윤어게인을 버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막 외쳤지 않습니까? 대통령 윤석열 이런 것도 외치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장외 집회를 했는데 예. 윤호개인 세력한테 국민의힘 지도부가 압박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악수죠 이건. 예,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 악수다. 네. 보도하는 입장에서 예. 강찬호 의원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어제 청와대. 그렇죠. 네. 근데 없는데 굳이 청와대까지 걸어간 거. 그게 이제 방송 기자들이 이거 왜 표현할 때 전문 용어로 그림이 안 나온다. 왜냐면 이제 가면은 막 앞서 야당 하면 청와대 대변인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보통 정무수석에 나오죠. 나와서 네, 이렇게 뭐 네. 조아디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요런 거 이제 그림을 담아야 되는데. 뭘 전달하죠. 예, 뭐 그림이 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갈 타임이 아닌데 갔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갈수 항의하고 없었을까? 아 그러니까 그거 기다렸다 갈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이걸 가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자유민주 헌정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위기에 빠진 장동혁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갈 타임이 아닌데 갔다는 거니까 그렇게밖에 지금 회피기동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요. 1탄 네. 필리버스터 24시간. 그렇죠. 네. 2탄 단식. 네. 3탄 도보행진. 도보행진 뭐 그런 것도 이거 하나로 쳐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앞에 것들에 비해서도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지금 그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예. 하여튼 굉장히 급조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어저께 지금 뭐 저 당 고위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는 예. 저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 합쳐서 한 300명 정도 처음에 모였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는 140명이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처음에는 모였는데 예. 이제 도보행진은 여의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광화문까지 가서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잔뜩 빠져나가고 당협위원장들도 빠져나가고 해서 그 정도밖에 없고 대신에 거기를 메꾼 게 바로 지금 말한 대로 그래요? 윤 어게인 예. 특히 그거 열심히 외쳐대는 보수 유튜버들 예. 이분들 다 거기서 현장에서 계속 중계하면서 슈퍼챗 많이 받았다 아마 그런 그래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르죠. 슈퍼챗 많이 받았을 거라는 비아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윤 어게인과 보수 유튜버용 행사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서 재미있는 게 보니까는 뭐 저 이재명 악법 철회하라 뭐 이런 것보다는 예. 양향자 아웃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향자 왜 아웃.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아니 최근에 저 친한동훈계에서는 또 양양자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워졌다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양자 최고위원은 뭐예요? 지금 저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게 아주 뭐가 표적이 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하면은 또 슈퍼챗이 쏟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양자 최고위원이 표적자인데 뭐 우재준 최고위원은 뭐 그거는 좀 그 윤상현 배신자도 나왔어요. 네, 그런 것도 어저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상현 배신자? 그러니까 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집회의 성격이 고로 예. 지금 대여투쟁보다는 집안 싸움에 예. 지금 당권파 장동혁 체제 수호에 그러한 성격이 더 강하다.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장동혁 대표가 요즘 이 시점을 보세요. 시점이 뭡니까? 지금 그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알겠습니다. 17%까지 떨어지고 예. 그다음 또 하나 부정선거까지 이제 또 저 장동혁 대표가 숟가락 얹느냐 이것까지 예. 나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나온 해볼게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 짧게 뭐 두 분이 워낙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저는 어제 이거를 뭐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예. 국힘의 현주소의 총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화? 예, 네. 총 모든 이 무능과 허접함과 모순이 다 결집돼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짜로.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의원 중심으로 하면 80명 정도가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50명만 도착을 했어요. 30명이 이탈을 했고 뭐 기사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이제 윤어게인이 연호를 하니까 김재섭 의원은 이 피켓 버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뭐 이탈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 도보 행진에. 그리고 여기에 구호가 말씀하셨지만은 올리 윤을 들고 윤석열 윤어게인을 계속 외치고 신동욱 욕도 나왔어요. 신동욱, 윤상현, 김재원 욕도 나왔겠네.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들. 자 윤상현 의원은 이제 저 결자해지. 그다음에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은
태세 전환 요 얘기해서 그런 거죠. 노선 예. 전환 뭐 이런 걸 예. 얘기하니까 장동혁 흔들지 말라 윤어게인 배신하면 낙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좀 울먹였어요 출정사에서. 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막 엄청 환호하고 예. 이때 의원들이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예. 그래서 허접함의 극치였다 정말로. 그 데일리안이나 몇몇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거 스케치 기사를 썼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로 혐오감이 든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그 기사에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안에서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의 스케치 기사를 본 사람 스케치 기사. 예,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수 진영에서도 이게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었고 혐오적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일을 너무 못해요. 일을 진짜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저는 근데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게 지금 근데- 이런 식 할 말씀 몇 명 왔대요. 이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치는 이 지지자들이 몇 명이나 모였대요? 15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지자들이요? 150명 정도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십 명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지지자들이요? 뭐 그러니까 지지자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후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조금 알겠습니다.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공당이 대여 투쟁을 하는 거는 굉장히 공적인 활동이에요. 당의 어떤 마지막 목적으로 수단.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사적인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장동혁 체제, 제프 개인의 체제를 그 옹호하고 예. 그거를 지금 지키려는 그러한 집회로 전락했다면 이거는 배임이나 예. 직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 그리고 여론조사 앞서 강찬호 의원이 언급한 MBS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드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3일에 25일 전화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어저께 이 영상 보면서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건 이게 온리윤 이게 이제 축구장에서 응원할 때 드는 이 머플러잖아요. 거기 온리윤 써는 거. 온리윤 이건가? 어우, 이 플래터스 명곡을 잘 부르시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온리윤 대 온리윤. 예. 재미있는 게 근데 그- 또 네. 하나 궁금한 건 장동혁 대표는 그럼 어제 이 장면을 보고 와 큰일 났네. 우리 다 대여 투쟁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거 효과가 없겠는데 하고 실망했을까 아니면 오 온리윤 나 장동혁을 외치는구만. 24시간 필리버스터 당시 투쟁이어서 나 3탄도 성공이야 하고 약간 필을 받았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저는 물어볼 수는 없고. 저는 제가 요로에 취재해 본 거는 예. 장동혁 대표는 뭐 이건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예. 굴할 게 없고 예.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신임을 한번 물어볼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재신임. 재신임. 네, 선거 전후 심지어 선거 후란 얘기도 있었고 선거 전 재신임을 물어보고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예. 그랬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장동혁 대표 반응이 그렇잖아요. 뭐 이건 예상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히 거쳐 나가야 될 잠이 먹구름 같은 것이다 이런 건데 이것을 이제 정 그렇다면 내가 그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지금 재신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원 구조가 예. 지금 국민 민심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이 네. 올리 윤 어게인 외치는 분들이 적어도 과반 이상이 돼 있다. 뭔가 이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일 걱정은 이거죠.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럼 선거 참패했는데 그럼 당연히 물러나야 될 것을 최신임으로 그럼 제가 물어보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온리윤 여기 이제 필 받아가지고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올리장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또는 장 어게인 이제 이렇게 나는 건데 이 심각한 지금 재신임 일단요 어제 집회 영상 저희가 한번 유튜브로 다시 틀어드릴게요. 한번 저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죠. 사법하게 3법을 대통령은 거부하라. 사법 파괴 3법은 결국 사법질서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항상 어제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동영상 나가면서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저 음성도 들으셨을 건데 이게 이제 언론 해석들은 장 대표의 메시지보다 윤석열 이거만 이제 남는 거거든요. 장 대표는 우리 강찬호 최고위원 해석에 취지에 따르면 이참에 그럼 뭐 당원도 나를 지지하니까 신임 투표 한번 물어서 지방선거 후에도 정면도 팔까 뭐 이런 거라고 약간 그러는데 그런 지금 예.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죠. 네. 궁금한 건 지도부. 최근에 최선호 의원 최근에 지도부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동국 최고위원
윤어게인 지적 나오는 이후 성찰해야 김재원 최고위원 오래전부터 절윤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지도부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그래, 조광현 최고위원 앞서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어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네. 예, 이렇게만 표현하고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저 송원석 원내대표 이야기 말씀드릴 때 예. 어쩔 수가 없이 뭐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전륜을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파는 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 어떤 자기 장동혁 대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떠들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 이재명 대결로 가자. 이게 이제 장동혁의 메시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옛날 한동훈 대표 체제 무너뜨릴 때처럼 그럼 최고위원들이 막 사퇴해서 예. 이 체제를 무너뜨릴 자신이 있느냐? 예. 그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애매하게 가고 있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 이번에 질 것 같아요. 예. 다들 그 패배감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예. 졌을 때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되게 강한 거예요. 네가 움직여서 지도부가 무너져서 졌잖아. 이 소리 들을까 그렇습니다. 봐.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를 져도 예. 아마 지금 분위기로 가서는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였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형태로 만약에 다시 요구를 한다라면 재신임 묻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버틸 것 같은 생각이 잠깐만요. 듭니다. 저 깜짝 놀란 게 만약에 선거 패배하면 야, 당 대표를 흔든 친한 동문계 그다음에 당신들 때문에 졌어가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갈 수도 있다는 두 얘기예요. 개가 같이 섞여 있겠죠. 섞여 있겠죠. 와. 패배의 책임 그리고 이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대중적인 힘, 윤어게인이라는 대중적인 힘은 예. 뭐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선거감시 TF 만들고 하는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예.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던 그때의 얼굴도 또 한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장동혁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보기에도 지방선거 패배하더라도 장 대표 안 물러나고 그냥 간다. 이 흐름대로. 저는 온리윤과 함께. 이 얘기를 한두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예전에 문법이 다 달라졌다. 얘네들은 선거 패배하면 다 물러나는 거예요. 선거 패배하면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더라도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가지고 지도부를 붕괴시킨 게 예를 들면은 예. 홍준표 대표가 그때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디도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지도부가 다 사퇴하면서 이제 물러났거든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신동욱, 김재원 이분들도 이제 심상치 않은 거를 감지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갔다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만약에 다 지도부 사퇴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탈출구 알리바이를 하나씩 만들고 있다 지금. 탈출구 알리바이를.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뉴스 투머치 최선호 강찬호 논설위원 김준일 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죠. 국민의힘 징계. 최근에 징계가 참 많아지는데 징계. 원래 이제 당에서 징계 얘기는 어마어마한 무슨 성비위나 뭐 어마어마한 뭐 수뢰, 뭐 뇌물 이런 거 아니고선 징계 얘기가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여든 야든. 근데 지금 징계 얘기가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또 나왔어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아마 이제 이상규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친한계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김예지, 박정훈,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진종호, 정성국 의원, 그다음에 김경진 당협위원장 총 8명. 예, 한동훈 전 대표 대구 갈 때 같이 갔다. 서문시장에 같이 나타났어. 당의 기강을 해쳤다. 이런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인터뷰 보니까 해당 행위가 아니고 해장 행위다. 이 얘기는 장종국 대표는 한테는 나쁠 수 있지만 당에 뭐가 나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실제 징계한대요? 지금 그 중진들 공개 발언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예.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예. 게 송일종, 윤상현, 송원석 다 공개 발언은 이거 지금 징계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동안의 논법으로 보면 이 정도 가지고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징계해서 괜히 이제 각을 더 세우는 게 예. 장동혁 체제한테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라는 걸 쭉 보면 윤리위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안 하고 있고 해당 행위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했죠. 주변에 있는 오히려 이제 젊은 참모들은 되게 강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윤리위가 갑자기 급발진을 할지 말지 이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말에 구포에 또 가지 않습니까? 구포에 가면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또 가겠죠 의원들이. 할 테면 해봐. 예. 라고 한동훈 전 대표 쪽은 계속 할 것이고 그럼 이걸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하다가 결국에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어떤 결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원래 부산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주말에 또 다리 네. 기도하고. 그런데 이 징계 얘기 나오니까 난 이러면 더 간다. 오히려 더 그 부추기는 그렇죠.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예상. 저 이 못해요. 전 뭐 할 수가 없을 거. 저 우선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잠깐 자가당착. 최선호 의원이 예상을 한다 안 한다. 아예 못한다고 봅니다. 못한다? 못하는데 요즘 워낙 뉴노멀이라서 예측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지도부인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반대 입장을 네. 냈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아, 못한다? 그리고 자가당착인 게 장동혁 대표는 그 과거에 저 2020년 총선 때 그 당의 컷오프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장해찬 예. 그리고 명백한 해당형이잖아요. 그거야말로 엄청난 해당형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의도고. 여기 부원장이잖아요. 당의 요직을 지금 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거 이 정도 가지고 그 뭐 좀 당의 결정에 반발해서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뭐 출마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 이 저 단지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지금 어제까지 그 직전까지 당 대표 한 사람에 대해서 저 뭐냐 자기들이 가갖고는 이 저 지원 활동한 것을 어떻게 그것을 징계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징계하려면 먼저 저 장해찬부터 자르고 장해찬부터 쪼개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저 완전히 이중잣대에다가 자가당착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 이게 아까 그거 같은 거예요. 그 본인의 지금 헌정 수호가 아니고 장동혁 체제 수호를 위해서 예. 타이밍도 맞지 않고 형식이나 여러 가지 내용도 안 되는 이런 허접한 장애 집회해가지고 전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것과 예. 또 동시에 지금 같은 지도부인 송원석 의원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리한 이러한 그 징계 급발진 이런 게 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초조한 어떤 그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좀 말씀을 얹자면은 이게 뭐 파블로프의 개 약간 조건반사 이런 것 같아요. 예. 뭐만 있으면은 징계. 윤리위 제소, 예. 그러면 윤리위에서 징계,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장동혁식의 협박 정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협박 정치는 이미 당원 투표하자 직 걸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게 협박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협박 정치는 사실은 뭐 저는 좋은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단기간에 끝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협박 정치를 하면은 이거는 당이 완전 내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정광석화 같이 비명 학살했잖아요. 그게 길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쳐야 끝났.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추스르는데 지금 그 정도의 정치력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협박 정치가 지금 몇 달째 이어지면은 당은 개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거냐 지금. 예. 그러니까 정치력이 저는 부족하다. 장동혁 대표가 진짜 냉정히 얘기하면 최근에 그 자기 아파트 6채 뭐 매각부터 해서 대통령이 팔면은 제가 팔죠 했다가 지금 뭐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야무지게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진짜 제가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진짜 심각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최소한 부동산 TF도 내려놔야 됩니다. 본인이 부동산 TF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지금 대응을 했나요? 그러면서 그 자리는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 오히려 지금 다른 좀 쓸만한 장수한테 이걸 넘겨야 됩니다. 그거부터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 TK 통합 있잖아요, 최선우 의원. 예. 이게 고향 PK시죠, 부산. 예. 그죠? 예. TK 통합 이게 꼬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TK 통합 제일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광주 전남처럼 대구 경북도 이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네. 예? 이게 되는 지금 무산 직전 민주당에서 협조 안 해주는 것 같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민주당이 이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걸 정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야 간의 관점에서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이제 스텝이 꼬였지 않습니까? 예. 스텝이 꼬였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뒤바꾼 결정타는 뭡니까? 영남일보 일면이에요. 근조 일면. 예. 까맣게 해서 지금 이 근조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근조하는 것처럼 일면 전체를 까맣게 해서 이게 여야를 다 질타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도민 시민의 이득보다는 결국 정치인들이 뭐 니들 그 계산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면서 이게 사실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거든요. 이게 처음에 뭐냐면 그게 이제 주호영 의원하고 송호석 원내대표가 붙고 나서 났던 기사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비슷한 시점에 같이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떨어져서 두 개로 있는 게 좋은지 합치는 게 좋은지 이게 나한테 유불리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 의원들 왜 뭐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 내기도 하고 찬성 의사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요. 경북하고 저 대구하고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경북의 광역 의원이 60명입니다. 예. 대구가 33명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구가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통합하게 되면은 아마 대구에 맞춰서 인구 편차 때문에 광역 의원들 수가 줍니다. 되게 예. 복잡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이 볼 때는 뭐냐면 일종의 포모입니다. 아니 지금 20조 준다는데 예. 예산이 없어서 이것저것 못 한다며. 근데 20조 줘서 통합하면 대구 지하철이 경북까지 오고 예.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광주 전남 받는다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그 통합한다고 했었잖아. 예. 근데 왜 못 하는 거야? 결국은 정치인들이 니들 계산 따지다가 예. 주민들과 도민들의 그러니까 시민과 도민의 이해를 배신한 거 아니냐. 이 정서를 상징하는 게 바로 영남일보 그 근조 일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의 뭐 책임 공방 이런 거 하기 이전에 그런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선거잖아요. 예. 그런 시민과 도민의 니들을 정확하게 받아 안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임시국회 하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대구 경북은 그 논의를 거치면서 결국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현재까지 꼬인 거는 여당보다 야당이 좀 잘못했다 야당이 이거 말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 거죠. 계산하다가 그러니까 계산하다 말린 거라고 봅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일단 그 경북도 올해 예산이 12조 7천억 원 그리고 대구시 예산이 11조 7천억 원 그래서 합치면은 24조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5조 원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 크긴 크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고정 비용을 빼놓고요. 이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5천억 원이에요. 그럼 두 개 합치면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5조 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 재량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이뤄진 측면도 있어요. 대구시의회에서 반대 성명 냈는데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었고 의장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판 붙은 거고 결국은 정리가 돼서 일부는 반대하지만은 지금 다 투표까지 해서 했는데 뭐 민주당이 약간 이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장난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켜줘서 이관계를 썼고 또 예. 하나는 우리 이제 해달라고 필리버스터도 멈춰왔는데 아직도 8개의 경북에 있는 군이 반대하고 있으니 이것까지 확실히 정리해 와라 라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대전 충남도 그러면 통합 찬성인지 반대인지 당론으로 결정해 와라 뭐 이런 건데 지금 모호하거든요 지금. 예. 김태흠, 이장호 이 두 분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추진했다가 지금 또 다 반대로 돌아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국힘이 예. 이재명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짜놓은 판에 지금 예. 허우적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이러면서 진짜 난리 부르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준일 평론가도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 무산된 건 야당 책임. 본인들 자리 다툼 때문에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저는 결국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임시국회 열어서 통과는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아, 대전 충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 20조 지원 받는데 그걸 못 받게 되면은 대전 충남 시민 그 민심도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선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은 반대, 대구 경북만 해줘 이 말을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담을 터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노림수죠. 오, 굳이 그래요? 만약에 안 된다. 안 된다. 대전 충남은 안 되고 대구 경북만 해준다 하더라도 예. 요 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겠죠. 강찬호 의원 보기에는 누구 책임이요? 아니 뭐 국민의힘이 초반에 그렇게 저 여러 가지 그 정략적으로 서로 간에 싸우고 그래서 스텝 꼬인 거는 분명히 잘못이죠. 근데 민주당도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이거 지금 뭐 이거가 또 한 번 이재명 대통령만 뭐 좋게 했다. 이걸 정치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 소멸과 관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최소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뭐 이렇게 합쳐야 된다는 거 이거는 어떤 정말 필연적인 그런 귀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스텝이 꼬였다가 어쨌든 국민의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필보까지 중단하고 하자고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는 해줘야죠. 본인들이 그렇게 저 광주 전남 그렇게 한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안 해주는 거 왜 그런다고? 바로 보세요? 그거 지금 거기서부터 민주당의 정리하게 작동한 거예요. 어떤 정리? 당장 그래 그러면 충청도도 얹어. 너네 충청도까지 확실하게 해놔. 근데 대전 충남은 좀 달라요. 대전 충남은 이 세 개 지역 중에서 가장 그 수도권에 연접해 있고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산업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리드가 더 크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1년에 5조 원씩 주겠다는 걸 충남 대전은 9조 원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허가권 환경이라든가 농지 전환 이런 거 여전히 중앙정부 틀어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수준이지 그걸 그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있으면 못 갖고 와. 그리고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것도 국세도 일부는 징세권을 달라. 이래야지 우리가 자치권을 간다. 그래서 이 대전하고 충남이 사실은 먼저 국민의힘 계열 그 자치단체장이 먼저 그건 마련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는 워낙 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르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너 이번에 더 잡혔지. 대전 충남 지금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니들이 해결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대전, 대구, 경북 사람은 당연히 아닌데 네. 고향도 아니고 그걸 네. 살아본 적도 네. 없는데 네. 왜 이게 저는 궁금하냐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 따로 하는 거랑 합쳐서 하는 거랑 네.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의 후보를 누가 내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게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 여부가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시장만 따로 치렀으면은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해서 대구시장에 당선될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중앙에서도 지역에서도 약간 예. 그 정도로 대구가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근데 이걸 합쳐버리면은 예. 이게 더 보수세가 경북 지역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누군가는 염두에 두고 있고 주호영 의원이 통합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데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경북 지역까지 다 통합을 하면 오히려 내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로텐더홀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주호영 의원. 그래요? 예. 뭐 이런 상황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데 뭐가 됐든 국힘이 정치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지금 진짜 손바닥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강조합니다만 국힘 정치력 문제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나 그 민주당은 지금 집권당으로서 본인들이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503특의 대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호 의원 예. 제명인의 말로 난리 났어요 지금. 예. 강퇴. 갑자기 급전환하셨네요. 예. 예, 급전환. 예. 정청래 대표 강퇴, 이성윤 의원 강퇴, 네. 그 다음에 최민희 의원도 강퇴거든요. 네. 이게 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최민희 의원은 또? 이제 그 KTV 이매진이라고 해서 이제 국정홍보 채널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국빈 방문하면서 출국할 때 그 장면 지금 화면 보고 계신 이 장면을 내보냈는데 이걸 전체 무삭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에 보면 정청래 대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요 장면을 가지고 김어준 씨가 자기 프로그램에서 이 무삭 재판이라고 했는데 왜 패싱하는 것처럼 편집을 했느냐? 정청래 대표. 네, 정청래 대표를 악수하는 거. 예. 악수를 안 이게 지금 이제 합당을 둘러싸고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일종의 패싱 의혹 이런 걸 제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이 김어준 프로그램 댓글에다가 네,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KTV에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KBS 영상 보면 악수해요. 하기는. 악수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공식 질의를 하니까 더군다나 과방위원장이잖아요. 예. 과방위원장이 질의를 하니까 KTV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입장문도 내고 나왔는데 사실관계는 이겁니다. 그 영상팀 두 팀이 이렇게 찍다가 보면 자 KTV는 누구 찍는 데입니까? 대통령 찍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워를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니까 요 장면을 못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뭐 일부러 안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못 찍었을 뿐이다. 이게 밝혀져서 이제 나중에는 그랬던 겁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이 사안 자체는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인 최민희 이제 과방위원장의 행동이 김어준 씨가 건 프레임 자체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홍보하는 채널이 어떤 정청래 패싱한 것처럼 음모론 비슷하게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과방위원장이 조사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받아 안는 형태. 호응해준.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재명
이제 친명 죽이기 정청래 편에 확실하게 섰구나. 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강퇴한 세 번째 강퇴자가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듣고 보면 그냥 해프닝이잖아요. 별거 아닌 해프닝인데 이게 이제 김호준 씨도 판을 키운 거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도 얹고 제명인의 마을에 판 더 이러면 이게 친문 여기가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해프닝이에요. 제가 봐도 해프닝인데 해프닝이지. 그냥 저는 이걸 보면서 음모론으로 흥한 자 음모론으로 망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김어준 씨가 각종 음모론들을 이제 맨날 얘기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뭐 그랬었잖아요. 냄새가 난다 이거 맞죠? 예, 이것도 음모론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은 KTV에서 이거를 중계를 이게 정청래 이재명 악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몇 명이나 보겠어요. KTV 솔직히 KBS, MBC 뭐 이런 SBS 지상파 대부분 보지. 예. 근데 굳이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청래와 악수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마치 패싱하는 것 같죠? 뭐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김어준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처럼 이렇게 던지고 그냥 최민희 의원은 뭐 나름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야, 이 김어준이가 또 지금 정청래 수호하고 갈라치기 하는구나.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지금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많이 궁지에 좀 몰린 거고 김어준도 옛날만큼의 스피커 파워가 진영 내에서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친명하고 좀 이 김어준 씨가 사이가 좀 갈라지나 보거든요. 아니 갈라진 게 이미 오래전부터 갈라졌죠. 지금 불구대치는 원수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예요? 아니 이번에 보세요 정조준 연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친명들은 정청래의 난이라고. 정조준 연합? 그러니까 저 20일간의 이른바 합당 전쟁이 있었어요. 1월 19일부터 2월 7일인가 그 합당 전쟁이 있었는데 친명과 친청이 엄청 죽자살 싸웠는데 결과는 이제 친청의 패배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친명들은 정청래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난에 가담한 적극 주도 세력이 누구냐? 정청래, 조국 그리고 김어준 그리고 배후의 문재인, 정조준 연합이라고 합니다. 친명을 정조준 연합이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정조준 연합이 지금 다시 한번 김어준의 선동, 김어준의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음모론적인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친명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참전을 하는 바람에 확실하게 이제 찍혀 나간 건데 최민희 위원장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냥 트리거고 이전에 합당 과정 그리고 그 전에 1인 1표제 모두 친명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마다 가장 이때마다 다 정청래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미 진즉에 확실하게 친청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끝에 나온 것이지 이거 하나가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앞으로도 더군 이성윤 그리고 이제 이 최민희의 강퇴에 이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청 과정이라든가 끊임없이 지금 친명과 친청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올리는 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나는 강성 친명으로 규정됐던 사람. 저의 잿마을 강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 1분 40초 남았는데 짧게 그 계양을 대전에서 누가 후보가 될 거냐. 지난주에 최선호 의원은 청와대에서 정리 끝났다. 김남준 대변인 승 이렇게 전망하셨고 그다음에 저 강찬호 의원은 뭔 소리야. 송영길 전 대표가 정산 받으러 왔어. 송영길 승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상황 변한 거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 변화라기보다 정청래 대표가 참전했죠. 정청래 대표가 노골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김남준 이분의 개항 출판 기념회에 가서 등 두들겨주고 아주 든든한 후원자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누가 봐도 개항을 해 김남준이냐 송영길이냐 공천 지금 경쟁이 사실상 구도인데 특정 후보한테만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어저께 그럼 입장 바꾸시는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저께 개항에 또 바로 그 다음 날 송영길 어제 전 대표가 또 개항에서 출판 기념회했어요. 그럼 이론상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서울에서 한번 영상 축사 전에 보내준 거였는데 그걸로 가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친명들끼리 보니까는 공천 경쟁 붙을 것 같으니까 딱 지금 갈라치기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 여전히 김남준 이러면 이거는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다시 한번 전쟁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개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봅니다. 여전히 높다.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투머치 토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